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영화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지역의 영화 제작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요, 영화제 관련 예산 삭감 처리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데 이어서 이에 동조하는 단체 및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도 영화를 빼놓을 수 없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북 독립영화제가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 속에서 영화인들의, 또 영화 제작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신 박영환 이사장을 만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이사장 하면 나이가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이사장이십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영화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주로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원래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다가 5년 전에 이제 독립영화협회를 맡으면서 교육과 이제 영화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뭐 제작의 경험, 또 교육도 하시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내용은 특히나 지역 영화의 어떤 주소를 좀 살펴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 힘든 상황에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환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분야의 전액 삭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예산이 세워진 게 5년 전이 맞나요? 5년 전에 이제 지역 예산이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그 예산 세워질 때부터 제가 좀 독립영화협회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예산이 지기 전의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 않았어요. 지역 영화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 요구를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힘들게 세워졌는데 5년도 안 된 5년 만에 다시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 현실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영화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지역의 이제 지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사실 영화협회를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뭐 도움을 안 준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중앙에서 뭔가 이제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제 협회를 운영할 때 조금 더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이죠. 이 지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지자체의 시선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다른 지역하고 연관돼서 이제 교류가 또 형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사라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뭐 전북만 독립영화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대구, 광주, 강원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영화제를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영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2024년 지역영화 예산 전액 삭감한 문체부와 영진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은 하고 있지만, 성명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메아리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곳은 없는 듯 기사가 지금 나가고 있어도, 이 부분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왜냐하면 지역영화 예산 삭감은 전액 삭감이고, 그다음에 영화제, 국내 영화제가 52%가 삭감이 되고, 개봉 지원, 독립영화 개봉 지원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성명서가 아니고 다발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성명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고, 그 결과가 그냥 이렇게 제가 우려했던 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도대체 전액 삭감이라면 얼마가 삭감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놀란 게, 야, 우리나라 전체 예산 뭐 600조가 넘는 예산 속에서 과연 이
지역 영화 내지는 국내 영화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 특히나 이번에 지역 영화 예산 삭감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8억, 지역 영화 기획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 4억입니다. 이걸 지금 0으로 지금 이제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체 12억 맞습니까? 네, 12억 맞고요. 이게 1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일 수가 네. 있는데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서울, 경기도 포함이 되나? 아무튼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지역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 12억을 가지고 오손도손 잘 활용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이 12억을 전액 삭감했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박영환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여기 오늘 보니까 회계 팀장도 계시고 또 기획 운영 팀장도 계시고 또 실제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진영 감독도 나와 계셔서 이제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을 텐데 전북 독립영화제가 23회째를 이제 올해 이제 또 10월에 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전북 독립영화제는 어떻게 이 예산을 운영해 왔고 지금 이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타격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최초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 이제 옛날 시민 영상 그러니까 현재 그냥 지금 예산 지금 현재만 예. 이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이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화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 예산이 생기면서 그리고 국내 영화제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특정 지역을 미리 선정해 놓고 주는 게 아니라요. 매년 연 공모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매년 이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공모를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못 받거나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런 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은 좋은 게 더 많은 영화들을 상영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게스트들을 초대할 수 있고 더 많은 관객을 이제 초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예산을 생각하고 나서 뭐 영화제를 운영을 하진 않았어요.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을 생각하고 운영을 하진 않았고 이 예산이 있음으로써 저희에게 그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랑 전주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많이 부족하긴 하죠.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자료를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지역 영화 예산 편성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실제로 이제 지원된 건 2018년이 돼서야 본격적인 지역 영화 관련 사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보조금 지자체 시나 도의 도움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래도 이 영화 진흥위의 이 지원이 그래도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가운데 이게 전액이 이제 삭감된 상황에서 전북 독립영화제 또 지역의 영화 현실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감독님 나와 계시는데요. 최진영 감독님과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실제로 감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배우 캐스팅도 하고 뭐 제작자와 또 많은 회의도 하시고 실제로 더 들어가는 뭐 추가 비용이라든지 뭐 총괄적으로 고민에 가장 깊은 자리는 우리 감독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예산 삭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억이거든요. 전체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0.2%밖에 안 되는 거를 여러 지역이 나눠서 이제 그걸로 영화를 만들고 또 그 12억 안에 8억 정도는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그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육성하는 데에서도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를 구축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사실 지역에 지금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지방을. 그런데 이런 인력난 같은 것들이 저희는 사실 밀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런 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화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액 삭감되면서 저희는 뭐 사업 그 12억 안에 있는 4억 예산이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이에요. 사실 기업이 독립영화에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전라북도에 기업 어디 하나 투자를 하진 않아요. 제작 지원. 그럼 저희는 공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공적 지원금이 다 깎여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완전히 날아갔거든요. 이건 정말 생태계 붕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의 생계난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그 고작 한 줌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그거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요. 다행히 지금 뭐 전북 독립영화협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지방의 지역의 그 단체들도 같이 연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영화 예산이 12억 삭감인데 이 12억은 전북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전국 17개 시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1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억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8억이 이제 교육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 제작 지원은 고작 4억인데 그 4억도 이제 17개로 어찌 보면 이제 나눠서 공모해서 이제 선정이 돼야만 도움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마저 삭감을 한 상황 속에서 지역 영화의 현실을 말씀드리는데 그 독립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도민들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뭐 큰 뭐 마블 영화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접할 수 있는 게 독립영화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작이 중단되거나 축소가 되면은 사실은 그 피해는 문화적 그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 있는 시민들, 도민들에게 피해가 사실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영화를 창작해야 될까와 관련된 고민이 우선순위지만 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영화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저희가 로케이션 관련된 이제 활성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관광지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영화에 등장하면은 그 영화가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어떤 장소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여전히 영화계 현실도 서울 중심, 본사 중심, 중앙 중심에 쏠려 있다 보니까 우리 영화 소비자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도 정말 뭐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뭐 큰 영화들만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독립영화 또 다큐멘터리 영화 최근에 뭐 수라라는 그 갯벌을 소재로 한 환경 다큐멘터리 저는 그 시사회에 그 감독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환경 영화가 아니라 인간 다큐멘터리 영화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곧 우리 각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영화계인 것 같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얼마나 이 예산이 우리 지역 영화계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운영팀장인 강민정 팀장님과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이 전북 독립영화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규모가 아니에요. 거의 뭐 창고 비슷하게 제가 정말 이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이게 라디오 매체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전북 독립영화제 야 그럴싸하게 영화를 만드는 사무실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천만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대학교 동아리에 들어온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인데 특히 우리 강민정 팀장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상근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넓은 공간, 쾌적한 공간에서 영화 지원을 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례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독립영화 협회들이 아마 이렇게 뭐 큰 규모의 장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랑 비슷한 규모거나 커봤자 아마 조금 큰 규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이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 예산도 삭감이 되면서 지원이 줄어들면 저희는 여기서 더 축소되는 거밖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축소된다는 건 영화제 규모라든지 영화 편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축소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협회 규모 운영하고 있는 교육 사업들도 줄어들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창작자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뭐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들도 저는 다 같이 죽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이 삭감이 돼서 큰일이 났다 이게 아니라, 뭐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미래에 뭐 봉준호, 뭐 박찬욱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쉽게 넘길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급여는 어떻게 받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시에서 청년 나래이음이라는 프로젝트로 속해져 있어가지고, 그 다른 프로젝트로 인해서 급여를 받으시는 거군요. 네,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고 있어가지고, 네.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영화인 하면 뭐 우리가 송강호 배우라든지 잘 나가는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이랄지 뭐 이런 분들 떠올리시겠습니다만, 다큐멘터리나 이 독립영화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소신을 갖고 전북의 이름으로 전북영화제를, 독립영화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또 상근하고 계신 강민정 팀장님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있는데, 이 예산 심의 단계에서 얼마나 이게 복원이 될까? 이게 100% 복원돼도 지금 12억이에요. 전국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복원이 안 된다면 내년 활동이 전주시나 전라도의 이제 지원, 공적 지원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진짜 많이 아까 하신 말씀처럼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는 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할 맛이 안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냥 그렇게 쉬운 말로 하자면 정말 일할 맛이 안 날 정도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창작자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창작자분들을 저희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줄어들고 창작자분들도 저희와의 연결도 아마 끈끈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허술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지역 영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전북 독립영화협회에서 주는 게 없다면 찾아올 일이 없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거리가 벌어지면서 소원해지고 더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글쎄요, 정부의 이런 의지, 문체부의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런 그 방향성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아니면 이해도 되지 않는 채 그냥 이렇게 삭감되는 현실을 바라보고 계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크고요. 뭐 정확한 설명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그리고 뭐 내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뭐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삭감입니다 라고 들었을 때 뭐 아무런 어떠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한 말씀 하세요. 그러시면 정말 이 작은 액수지만 이 지역 영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게 단비 같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액수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액수는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 액수로 인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분들, 이렇게 저희처럼 소규모로 하고 있는 독립영화협회들까지 모두 저희를 포함한 뭐 다른 영화 관련된 지역 영화 관련된 인프라 사업들까지 전부 다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디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삭감이지만 내년에 있어서는 좀 증가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북 독립영화협회 기획운영팀장이신 강민정 팀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분하고는 실질적인 대화가 좀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회계를 맡고 계신 김현중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북 독립영화협회 사무실 문을 노크를 하고 열었는데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청소할 공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서 다행이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회계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하시는 이제 역할이시잖아요. 그동안의 회계와 앞으로의 달라질 회계를 누구보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로 회계 쪽으로 이제 국고 영진이 쪽을 좀 본다면은 영화제 쪽 예산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역 영화인 이제 발전하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나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국고 예산을 못 받게 되면은 이제 두 개 다 이제 영화제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을 해야 되고, 교육 진행하던 이제 지역 영화인 특화 교육은 아예 이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여러모로 반향해서 저희도 이제 여러 사업 반향해서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 그거에 맞게 특히 영화제 예산 같은 거는 새로 계획을 하고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이제 삭감되면 회계할 일도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이 줄어든다는 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 정산을 하고 그 자료들을 다 이제 보내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일은 있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후의 일이고, 이제 운영의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더 축소되고 더 아껴야 되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하니까 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뭐 우리 그 박영환 이사장님부터 우리 최진영 감독님, 그리고 강민정 팀장님, 또 김현중 팀장님, 또 같이 계시는 우리 제작자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게 젊은 청년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날까?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화가 좋고 이 전북 독립영화제 일원으로서, 도민으로서 뭔가 내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존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정말 일자리 찾아서 떠날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계속 전주 여기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화 쪽, 특히 이쪽은 대부분 서울 쪽으로도 많이 간다고 해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자리가 아무래도 그쪽 분야는 더 적으니까 솔직히 좀 주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친구들이나 감독님들 보면은 많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많이 힘들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여기 전북 지역에서 살았고, 예, 그래서 솔직히 애정이 있거든요. 영화제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쪽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떠난다는까지 생각을 미치진 않았었습니다. 전북 안에서 근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워진다면. 진짜 어려워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쵸.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길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저희 협회도 협회지만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영화인분들이 정말 피해를 가장 클 것 같아요. 더 활동하기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도 약간 부족할 텐데, 모두가 이럴 때 좀 다 같이 좀 힘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북 독립영화제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 신민찬 팀장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독립영화라는 걸 처음 본 게 19년도부터 이제 봤어서 그 전에는 이제 멀티플렉스 같은 대형극장에서만 영화를 보다가 아까 말했던 마블 같은 거 이제 보다가 19년도에 이제 우연하게 독립영화를 보게 됐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 다양한 표현, 그 멀티플렉스에서 느낄 수 없는 이제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있어서 이제 그 독립영화에 이제 이렇게 관련된 일까지 하게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축소되고 위축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최진영 감독께서 이제 공적 자금을 강조하셨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의 후원이 전무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마다 만나는 우리 중소기업의 대표분들은 첫째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 지역 없이 기업이 운영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몰라서도 이렇게 공생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독립영화제는 있지만 그냥 영화인들의 축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잘 몰라서도 그러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업협회도 있고요. 뭐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첫 단추를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한 말씀 전북 독립영화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이 뭐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로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지역 안에 있던 중소기업 분들도 결국 다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 자본, 문화 역할과 그래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같이 좀 상생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전무하게 알고 있고, 물론 지역에 또 토착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좀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안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좀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저희에게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우리 지역에 향토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업 하나하나가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작지만 그래도 나름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연합회의 힘으로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분야 가능성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 영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영화 제작자분들, 영화인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가주시길 기원하면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